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24년에 S&P 500이 86% 하락하고 나스닥이 92% 하락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기세요? 아무리 배열해도 좀 심한 것 같죠? 해리 덴트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조그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86% 하락은 좀 심한 예측이네요. 그 정도 하락하면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저 올해를 보면 S&P는 26.3% 올라갔습니다. 11월 달부터 계산해도 한 13% 올랐습니다. S&P의 연간 수익을 살펴보면 올해가 2021년과 비슷했고 2022년에 내려간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유명 15개 회사 전문가들의 2024년 S&P 500 예측을 보면 최고 높은 예측이 5,200이고 최저 예측이 4,200입니다. 펀스트레지라는 회사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탐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탐리는 permable,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걸로 예측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년에 S&P가 9%만 올라가는 걸로 예측하는 게 신기하네요.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는 사람인데 JP모건은 최저 4,200 또는 마이너스 11.9% 예측했고 15개 회사들의 평균 예측은 한 4,900, 2.8% 올라가는 거고 중간값 예측은 5,000, 한 4.8% 올라가는 겁니다. S&P 500 수익률 평균이 거의 12% 되니까 내년에 주식시장 올라갈 거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펀스트레스의 탐리도 내년 초반기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가 후반기에 올라가는 걸로 예측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리고 오면 언제쯤 오냐.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예측을 모아봤습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는 작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75%로 예측했는데 그런데 올해 11월에 2024년 상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25% 사이라고 그랬고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조사를 보면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4년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예측을 바꿨습니다. 다른 경기 침체 조사를 따르면 연준준비은행 관계자들은 다 경기 침체 안 올 걸로 예측하고 그런데 미국 CEO 조사를 보면 84%가 2024년에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 CEO 경기 침체 예측이 84%로 제일 높고 다음은 소비자가 69%이고 수익률 곡선이 52%,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다른 경제학자 조사는 48%였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 예측이 낮고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더 높네요. 예측은 어렵죠. 수익률 곡선이 그래도 믿음성 있는 예측인데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 예측이 한 41%였고 닷컴 거품 때는 한 26%였습니다. 지금은 한 52%이지만 그래도 과거 예측보다 높은 편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한테는 나쁜 소식이죠. 금융위기 때는 S&P 500이 56.8% 떨어졌고 닷컴 거품 때는 49.1% 떨어졌었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에 S&P 500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1.5%이고 중간값 수익률은 마이너스 30.5%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게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죠. 주식에 크게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이벤트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죠. 지금 마켓은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는 게 경제에 좋은 사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곧 온다는 사인입니다.
2020년 때 금리가 거의 0%였는데 지금은 5%가 넘으니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것은 완전히 기적이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것을 주식시장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은 경제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 일자리도 많이 있다고 데이터 나왔고 거기에다가 최근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 낮게 나오고 PPI도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실업률도 예측보다 낮게 나왔으니 원래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은 경제 활동이 늘어나니까 금리 낮추는 것을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으로 보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데이터는 경기 침체 전에 보통 좋습니다. 실업률은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최저이고 대개 실업률은 연준이 금리를 낮춘 후나 아니면 낮추기 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역사를 보면 1957년부터 연준이 금리 낮추기 평균 3개월 전부터 실업률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금융위기 때 S&P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기록을 세웠지만 그 다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을 비슷한 역사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벤트는 제 생각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바이든 대선 캠페인에서 최근 올린 영상입니다. If Biden wins, you're going to have a stock market collapse, the likes of which you've never had. Another record day on Wall Street. The stock market higher than it's ever been. The stock market, it's hitting new records. Beating the record it set just yesterday. Let's just talk for a moment about the stock market. Okay. Boom. Well, the market is defined. All the experts. 바이든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을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선 전에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은 주식시장에 좋은 수익을 올리는 연도입니다. S&P 지수 시작된 후 23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19번은 수익률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이 뽑혔을 때는 수익률 평균이 15.3%이고 민주당이 뽑혔을 때는 수익률 평균이 7.6%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길 걸로 예측하고 이번 선거는 양쪽 다 나라 망신시킨 캠페인을 피할 걸로 봅니다. 바이든 인기 없습니다. 바이든은 자기 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지고 있고 흑인 유권자들은 2020년 대선에 92%가 바이든을 뽑았는데 지금은 바이든 흑인 지지율은 63%뿐이 안 됩니다. 2012년 대선에는 흑인 유권자들이 93%가 민주당을 뽑았고 2016년 대선에는 89%. 흑인들이 안 뽑아주면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나요? 조지아 주에서 찍은 트럼프 머그샷. 트럼프가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관계자들한테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했다고 기소를 받아서 찍어야 된 사진입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2020년 선거를 자기한테 훔쳤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미지를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트럼프한테는 이번 선거의 목표는 복수입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해서 제일 떠오르는 단어인데 제일 큰 게 복수이죠. 독재자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상관없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되면 자기 당에서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이든, 그리고 특별히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다 감옥에 보내려고 복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민주당이 통제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는 트럼프가 대선표에 못 올라가게 했고 메인 주도 트럼프를 대선표에 못 올라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주는 원래 민주당이 이기는 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뽑히는 데 영향이 없고 트럼프만 더 화나게 만들겠죠. 바이든은 인기도 없고 흑인 유권자들 지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대선 전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트럼프를 이길 찬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이든 아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부터 바이든 이름을 써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패죄로 감옥에 보낼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걸로 말을 바꾼 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도우려는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에 대선 전에 주식 폭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시장 계절성 차트인데요. 주황색 줄은 평균이고 파란 줄은 대선 연도입니다. 제 예측은 2024년 때 대선 연도를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고 바이든이 지는 게 점점 확실해지면은 민주당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트럼프한테 맡기고 나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대선을 질 것으로 보면은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노력을 쓸 거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기 처음부터 경기 침체는 선거 후로 올 걸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선 블랙 스완 이벤트 말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블랙 스완 이벤트는 예측을 못하는 이벤트니까 예측을 해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요즘에 그래도 제일 크게 뜨고 있는 예측은 202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캐서린 헤리지 기자는 에미상을 탄 국가 안보를 다루는 기자인데요. 그는 유명 뉴스쇼 Face the Nation에서 2024년에 블랙 스완 이벤트가 생길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 북한 아니면 중국한테 위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take out Saddam's regime, I guarantee you that it will have enormous positive reverberations on the region. Obviously, we like to see a regime change, at least I would, in Iran, just as I would like to see in Iraq. The question now is a practical question. What is the best place to proceed? It's not a question of whether Iraq's regime should be taken out, but when should it be taken out? It's not a question of whether you'd like to see a regime change in Iran, but how to... Are there any other nations that you would recommend that the United States launch preemptive attacks upon at this point? The answer is categorically yes. The two nations that are vying, competing with each other, who will be the first to achieve nuclear weapons, is Iraq and Iran. But a third nation, by the way, is Libya as well. Libya is trying very rapidly to build an atomic bomb capability. So you have here now three nations. All stand together to stop Iran's march of conquest, subjugation, and terror. 며칠 전에 홍해에서 예멘 반군 단체가 해운을 막아서 논란이 났죠. 미국은 이란이 예멘 반군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 이란은 미국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제일 흔하게 나오는 블랙 스완 이벤트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이랑 전쟁에 끌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말한 나라가 세 국가가 있죠. 이락, 리비아, 그리고 이란. 미국은 2003년에 9.11 핑계로 사담 후세인을 없애고 이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락을 9.11 주도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건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알죠. 리비아는 무말 그다피 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이슬람 국가치고 여성 권리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리비아는 망한 나라죠. 왜 미국이랑 네이토가 그다피를 없앤 이유를 아시나요? 그때는 그다피가 자기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요즘 이유를 찾아보면 그다피가 달러를 버리고 유로처럼 아프리카 돈을 만들려고 해서 없앴다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세 국가에서 2개 국가는 망했습니다. 이란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날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사령관을 암살시켰습니다. 2020년 때도 미국이 이란의 최고 사령관을 암살시켰죠. 그때도 이스라엘 역할이 컸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란 지도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다피와 후세인 이후로 자기가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서운 것은 미국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며칠 전에 이란이 무기급 유레니엄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4년의 블랙스완 이벤트는 미국이랑 이란 전쟁으로 보는 말이 제일 흔한데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문제가 있죠. 요즘 미국 젠-Z 세대는 애국적이 많이 떨어지고 18에서 25 사이에 56%가 너무 뚱뚱해서 군대도 못 들어가서 군인 숫자가 되게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여러 군데서 싸울 형편이 안 됩니다. 11월 달에 시진핑이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했을 때 바이든을 만나서 중국이랑 대만이 통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군인들도 모자른데 이란이랑 싸우면은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바쁜데 중국이 대만을 그대로 놔둘까요? 거기에다가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돈을 못 보내게 해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 잡아놓은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이벤트가 세계 전쟁은 아니래도 큰 전쟁, 6.25 전쟁이랑 베트남 전쟁보다 더 큰 2차 전쟁으로 다음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에 말했다시피 바이든은 인기가 없는데 미국에는 전쟁 시기에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고 대통령이 재선해서 전쟁 시기에 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주식시장은 전쟁 시작한 첫날에 많이 떨어지고 평균으로 한 22일 동안 떨어졌다가 47일 만에 다 되찾고 더 긴 시간을 보면 전쟁 때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오일 샤크 때문에. 월드뱅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더 커지면은 오일이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란이랑 전쟁을 하면 세계의 오일 쇼크가 와서 주식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수가 있죠. 1973년에 오일 쇼크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때 주식 시장이 48% 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 블랙스완 이벤트가 올 거라고 예측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쓸데없는 낭비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세계 정치 분위기를 보면 무서운 부분이 많아서 블랙스완 이벤트 말이 많이 나오고 어쩌면 불들도 그래서 2024년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올라갈 걸로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렵죠. 이것은 제 닷캅이랑 금융위기 경험으로 만든 예측인데 제 예측이 다 맞을 거라고 망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를 삼아 들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블랙스완 이벤트는 예측을 못하는 이벤트니까 그것에 영향을 빼고 제 생각에 2024년 초반기 한 3월에서 4월쯤에 S&P 500이 2024년 최저를 기록할 거고 은행의 위험성이나 유동성 위험성이나 무슨 이벤트가 생길 걸로 예측합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냥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기는 연도에는 3월, 4월 달쯤에 무슨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연도 개설정을 봐도 3월 달쯤에 주식이 하락하죠. 마켓은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내릴 걸로 예측하지만 마켓은 보통 그런 것을 너무 일찍 예측해서 연준이 5월이나 6월 달에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마켓은 금리 인하를 경제에 좋은 소식으로 분석하고 7월이나 8월에 S&P 500은 최고 기록을 세울 걸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다른 큰 이벤트, 크레딧 이벤트가 생길 거로 예측하고 11월 달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바로 노력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떠나기 전에 경기 침체에 막도록 노력한 것을 풀어나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할 걸로 예측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당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서 경제 살리려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 폭락은 11월이나 12월에서 시작해서 2025년 초반기까지는 계속하고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크게 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융위기만큼 클 걸로 예측합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됩니다. 제가 올해 9월 달에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주식으로 같이 돈을 벌고 폭락을 피하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지 내가 맞다, 내가 잘났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의견과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배우면 됩니다. 제 예측 중에 제가 100% 맞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예측에 많이 틀릴 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경험 삼아 예측을 해본 거고 새 데이터 나온 대로 예측을 업데이트하고 2024년에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2024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